1973년 8월 2일 어두운 목요일 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남부 조용한 라란제이라스의 한 가정집에서 카를로스 라미레스 다코스타 10살의 어린 소년이 그의 가족과 함께 TV 연속극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모든 전등이 꺼지고 집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순간 모두가 긴장했지만 이는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다. 괴한이 침입한 것이다. 빨간 상의를 입고 얼굴을 가린 괴한은 총을 들고 카를로스의 가족을 화장실에 가둔 뒤 카를로스만을 납치해 갔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 주앙은 화장실에 갇힌 겁에 질린 가족을 발견하고 납치범이 남긴 한 장의 협박 쪽지를 주었다. 그 쪽지에는 혼란스러운 철자로 쓰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이틀 내에 1000만 크로제이로의 알을 준비해 앨리스가에 있는 시멘트 상자에 넣어두라.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경찰과 소방대가 총동원되어 수색에 나섰지만 납치범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계획대로라면 돈을 건네는 순간 납치범을 잡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경찰의 전략에 따라 주앙은 그의 제약회사에서 모은 거액을 시민 모금을 통해 마련했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로 인해 몸값 거래의 시간과 장소가 온 세상에 공개되어 버렸다. 결국 납치범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상한 점이 드러났다. 납치 당시 범인은 집의 주출입구 대신 잘 보이지 않는 쪽문을 이용했으며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어둠 속에서 유유히 돌아다녔다. 이는 집의 구조를 잘 아는 이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범인은 어떤 주변인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마리아와 주앙을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의 행적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비참한 사건이 발생한 후 남편 주앙의 급전 필요성과 부정적인 루머들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게 만들었다. 아딜손이라는 인물이 자신이 납치범이라고 주장하며 등장했지만 그의 자백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가장 큰 희생을 입은 것은 카를로스의 가족이었다. 주앙과 마리아는 결국 이혼했고 가족은 서로를 의심하게 되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카를로스의 행방은 여전히 불분명한 채로 남아있으며 이 사건은 브라질에서 가장 긴 미해결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1977년 납치범이 남긴 쪽지의 필체가 주앙의 회사 연구실 직원인 실비오 페레이라의 것과 일치한다는 새로운 분석 결과가 나왔다. 카를로스의 누나는 사건 직후 페레이라를 범인으로 지목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주앙은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모든 정황은 결국 페레이라를 재판에 회부하게 만들었고 그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후 주앙에 대한 수사가 다시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납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입증한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주앙은 법적으로는 청산되었지만 공공의 의심은 여전히 그를 따라다녔다.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카를로스의 행방은 미스터리로 남았다. 가족은 여전히 막내를 기다리고 있으며 주앙은 아들을 찾기 위해 유럽의 유명 심령술사까지 찾아갔고 마리아는 계속해서 전 남편을 납치범으로 의심하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마리아는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단지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이 사건은 브라질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어렸을 적 납치나 유괴를 당했던 이들 중 일부가 자신이 카를로스일지도 모른다며 가족을 찾아 방문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그중 호르헤 소아레스가 가장 유명한 사례로 그는 어렸을 때 납치됐다가 탈출한 후 아동보호소에서 지낸 경험을 공유하며 카를로스가 자신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DNA 검사 결과는 불일치로 나왔다. 카를로스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브라질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